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 비도 내리는데 또 이렇게 온 여러분들께 환영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의 핵심 포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더라도 진로에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질까요? 정말요? 네.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80%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꿈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0가지가 넘는데 그중 하나가 저도 저의 이름으로 책을 쓰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고 또한 EBS에 출연해서 또 저의 그간의 15년 이상의 그런 교육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저의 꿈의 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꿈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꿈들을 쓰고 그거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면은 더 많은 꿈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발판이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크게 구성은 진로 찾기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잡아봤는데요. 혹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과 전공을 결정한 친구? 네, 결정한 친구. 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네, 그렇죠. 손을 안 든 친구는 결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일부러 이제 진로 찾기로 설정한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진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다 대학에 원서를 넣게 되죠. 그러면 어떤 대학, 어떤 과 넣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미리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목표도 딱 달성하게 되니까 좀 더 고등학교 생활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면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되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는 이제 진로 찾기로 했고 2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나눠서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교사 추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찾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진로를 찾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안다. 나는 내가 이거 정말 잘하고 이거 정말 좋아한다. 네, 많이 있네요.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지? 난 무엇을 잘하지? 난 무엇을 좋아하지? 난 무엇을 원할까? 이런 거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글로 써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생각으로만 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계속 생각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글로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몇 달 있다가 봐도 아 맞아 정말 내가 이걸 원했었지
그런 걸 다시 되새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록으로 꼭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가방에도 다이어리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라. 제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친구한테 상점을 가게 되면 상점을 보면서 저 상점의 간판 색은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좋지 않을까? 음식점들 보면은 대부분 빨간색이 많죠. 네, 식욕을 돋구는 색깔. 근데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리고 가격 보면은 5,000원인데 5,000원보다는 4,900원이 고객이 느끼기에 100원 차이지만 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항상 한 거예요,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너는 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냐? 나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너는 안 하니? 나는 전혀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경영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알게 돼서 저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저의 진로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 부모님, 동생 한번 물어보세요. 나 뭐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나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검사 도구 많이 했었죠. 중학교 때 홀랜드도 하고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 도구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시간은 많이 못 가졌을 거예요. 그냥 검사지가 주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을 텐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짜리에 검사 도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검사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검사 리포트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6장에서 10장 그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직업 및 학업 카드를 활용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직업 카드를 한번 해봤어요. 학업 카드도 해봤는데 명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하냐? 마음에 드는 거 오른쪽, 마음에 안 드는 거 왼쪽,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거 중간. 그러면 분류가 아주 쉽게 돼요. 저는 이과, 수학, 과학, 기계 쪽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금방 분류가 돼. 이렇게 막 분류 막 이렇게 되고 원하는 거 이쪽. 뭐 상담사, 심리치료사, 뭐 교사, 교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업 및 학과 카드를 구입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되고 또 직업 및 학과 카드를 활용하면은 여러분이 몰랐던 직업들, 몰랐던 학과들도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나를 알아봤다고 하면은 두 번째 주변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은 어떤지 정보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독서로 관심 분야를 설계하라. 아까 전에 어떤 친구는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했죠. 그러면 패션과 관련된 책, 그리고 패션과 관련된 잡지, 그리고 신문에도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별 모집 요강과 합격 수기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려는 대학, 여러분이 가려는 전공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연세대, 고려대 또 보면은 다 전공 안내서라고 제작을 해가지고 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이 패션학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패션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로 관심 분야를 설계하고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라. 그래서 대학 전공별 홈페이지. 제가 지난주에 사정관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EBS에 출연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면접을 오는 친구들의 상당 부분이 이 학과가 뭘 배우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모른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학년별로는 뭘 배우는지 그리고 이 과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대학 전공별 홈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커리어넷과 워크넷에 들어가면은 패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키워드로 패션 치면은 패션과 관련된 학과, 패션과 관련된 직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패션 같은 경우도 파워 블로거들이 있죠. 들어가 보면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경영, 경제 다. 그래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그리고 학회 홈페이지도 있죠. 선생님이 상담한 친구 중에서는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기계공학 학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 홈페이지 가가지고 학회에서는 어떤 주제로 발표를 했는지 보면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생생한 정보를 찾아라. 그래서 대학 및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 정말 많죠. EBS에도 보면은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볼 수 있죠. 로봇, 데니스 홍 그분의 강의도 볼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의를 다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테드, KOCW, 스노우, 그리고 EBS 홈페이지도 보면은 경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경제 시리즈 시즌 1, 2도 있고 부의 미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강대국의 비밀, 6부작,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복지국가 관련된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책에서는 또 생각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학 설명회 영상도 많은 도움이 돼요. 꼭 고등학교 3학년 때 돼서 진학 설명회를 가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의 입시 설명회를 가는 거예요. 서울대다, 연세대다, 고려대다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런 거를 참여도 하고 영상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정말 좋은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가 포대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가루예요. 밀가루하고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 물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단단해지죠. 네, 정말 단단해집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고3 때는 고1, 고2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굳어진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으로 찾아가는 여행.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거. 두 번째, 정보를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여행. 체험 활동으로 현장과 부딪혀라. 이렇게 썼는데 혹시 여러분 동아리에 다 들었어요? 네. 관심 분야 들면 많이 배우죠. 네. 그리고 봉사 활동.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한 친구 중에서는 올해 이제 춘천 교대에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봉사 활동을 했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쭉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기 소개서에다가 잘 녹여냈어요. 가지고 올해 다니고 있는데 또 이번에 수석을 했다고 저에게 알려줘서 정말 너무 반가웠는데, 그 친구는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간 친구예요. 그리고 진로직업 체험활동, 여행, 그리고 대학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 캠퍼스 투어를 해봤다. 네, 그래도 꽤 있네요. 요즘에는 대학별로 다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아니면 홍보처 홈페이지 가면은 개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단체로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생 언니 형들도 보고 대학교도 투어도 해보고 교수님도 만나보고 또 이제 학교 기념품 파는 곳에서 기념품도 사가지고 그걸 보면서 꿈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라.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 책의 저자, 대학교 교수님, 과목별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 경제신문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경제신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 경제신문사에 들어가야지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그 경제신문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학생인데 이 경제신문이 너무 재밌어서 꼭 인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왔어요. 와가지고 3월에 만났는데 7월에 우리가 경제 캠프를 합니다. 그때 인턴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인턴으로 갔어요. 해가지고 2달 동안 체험을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실제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체험을 했어요. 내린 결론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왜냐, 저는 그 신문의 기사를 좋아했지 거기서 일하는 걸 좋아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패션에 관심이 있다. 패션 자체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패션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어요. 자기는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아이돌이 될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꿈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실제로 가서 오디션을 한번 받아봐라. 그리고 그 연기 학원을 한번 다녀봐라. 그랬더니 2달 있다 왔어요. 그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왔는데 저처럼 경험을 해보고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정말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의사가 꿈이다. 그러면 동네에 꼭 동물병원이 있죠.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해서 저는 꿈이 수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사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은데 언제쯤 방문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오세요? 아니면 지금은 좀 바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한 다음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수의사분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다 조사를 하고, 그렇죠? 뭐 수의사님께 가서 대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우나요? 그런 건 홈페이지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사할 수 있는 거는 다 조사한 다음에 정말 궁금한 거를 가지고 인터뷰 주제를 만들어서 가서 인터뷰도 하고 수의사분과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날의 경험들을 기록을 다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에 한층 더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로는 한 번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변화해요. 네, 진로 학자분들이 다양해요. 홀랜드라는 학자도 있었고 이렇게 슈퍼라는 학자는 진로는 정해진 게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화 발전한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크럼볼츠 교수님은 진로는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고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명확한 내가 지금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변화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자신의 진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로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입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중심 그리고 종합전형, 논술 위주, 수능 위주, 실기 위주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년 2017학년도 기준으로 20.5% 4년제 대학 모든 한 210개 대학 기준으로 했을 텐데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 있죠. 소위 인기가 많은 대학들로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을 따진다고 하면은 40% 정도가 기본이고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서울대는 몇 프로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죠? 네, 80%. 100명 중에 80명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들 입학처 홈페이지 가서 모집 조항을 보면은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알 수 있는데 종합 전형은 대체적으로 40%에서 많게는 80%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3, 4명은 종합 전형으로 간다고 볼 수 있죠. 10명 중에 3, 4명.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정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의를 알면은 그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는 뭐냐?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 이런 태도, 적극성을 본다는 거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학업 능력이죠. 학업 능력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대학에서는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열정, 적극성, 한마디로 이 적극적인 태도,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의 인재 선발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한자 이게 뭐죠? 맞아요. 신원, 서판, 용모, 말씨, 글씨, 판단력이에요. 용모와 말씨와 판단력은 면접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글씨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판단력이나 글씨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볼 수도 있죠. 네, 이게 우리 선조들이 관리를 등용할 때 했던 기준인데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이 CEO가 됐을 때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은 학업 능력도 보고 싶고 면접도 보고 싶겠죠. 똑같습니다. 대학도. 그래서 해외 대학들 보면은 하버드, 스탠포드, 뭐 UC 버클리 등 여러분이 다 아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특히 서울대 가장 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대학이죠. 평가자가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낸 서류를 누가 평가하고 여러분은 면접을 누가 보시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사정관은 크게 전임 입학 사정관과 교수 입학 사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입학 사정관은 정말 교수님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교수 입학 사정관 2분, 전임 입학 사정관 1분 또는 교수 입학 사정관 2분이 들어가세요. 그분들의 특성이 있는데 전임 입학 사정관 같은 경우는 뭐 학업 능력, 인성, 다양한 부분을 보시겠죠. 근데 특히 교수님, 여러분이 수의대자가 뭐 수의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의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질까요? 교수님은? 그렇죠.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던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평가하는 분이 학업 능력도 보실 거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보실 거다라는 걸 염두하면서 전공 적합성을 높여가면은 좋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평가 절차가 있어요. 크게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계별로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통합 선발 방법인데 단계적인 선발 방법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럼 뭐 10,000명, 뭐 20,000명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 면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명을 최종 선발할 거면 뭐 30명 정도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는 게 단계적 선발이고 통합 선발은 뭐냐? 1단계에서 서류 평가한 점수 플러스 2단계에서 면접을 본 거 합쳐가지고 최종 합부를 가리는 거. 그게 통합 선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평가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학업 능력과 지적 능력. 이게 첫 번째 능력. 서울대는 정통적으로 학업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학업 능력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적극성, 열정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영역이고 세 번째 영역이 개인적인 특성, 학업 외 수양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학업 능력, 두 번째 전공 적합성과 이제 인성, 태도, 세 번째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다. 평가를 할 때. 그래서 학생부에서는 교과 관련 성취 수준, 교내 수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를 통해서는 학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추천서와 관련된 학업 내용 보고 학교 소개 자료 있는 경우는 교과 개설 현황 그리고 교내 시상 내역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글을 쓰고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네. 요거를 꼭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혹시 여기서 자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한번 띄워봤다. 네, 아주 적극적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꼭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 수상, 경력,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체험활동사항,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활동사항,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게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부분을 준비할 수 있냐면 특별히 뭐 출결사항은 당연히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수상 경력,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여러분이 특히 뭐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과학 토론 대회도 있고 과학 관련된 뭐 논술도 있고 경시 대회도 있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희망 사항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걸 미리 쭉쭉 1학년 때부터 쓰면 더 좋겠죠. 그러면 경제학 썼다고 하면은 사정관이 봤을 때 교수님들이 봤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알 수 있겠죠. 아,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의 체험 활동상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가지고 여러분이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진로활동도 열심히 하고 패션에 관련된 그 이제 올해 1학년 합격한 학생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옷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 만드는 걸 통해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냐 미혼모들을 위해서 옷 만들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재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 봉사활동 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뿌듯하고 도움을 받는 분들도 뿌듯한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당연히 학업 능력 관련해서 학업에 충실히 하고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면 되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교과학습 발달사항 같은 경우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 평소에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추천서를 써주실 때 여러분이 친한 선생님이 많으시면은 그분들께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들께 질문도 항상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도움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선생님들께 꼭 인사 열심히 제가 선생님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 어떤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습니까? 했더니 인사 잘하는 친구가 가장 선생님들은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셨다가 인사 열심히 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독서 활동 경제학에 관심이 많다? 경제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두면 좋겠죠. 뭐 부산대, 전북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경제학과에 오는 친구들은 경제학과들을 오는 친구들을 위한 추천 도서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 책들을 기본적으로 다 읽어주면은 여러분의 전공 소양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냥 온 친구와 경제학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온 친구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런 깊이 있는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평소에 독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울대는 자기소개서의 4번 항목이 독서 활동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를 평소에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수의사 뭐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는데 뭐 이쪽 관련된 아시는 분을 추천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뭐 이쪽 관련된 책을 추천받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잘 소통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학교 생활 기록부가 풍성하게 쌓이겠죠. 그러면 사정관이 평가할 때 더 많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을 잘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학업 능력과 지적 능력은 학생부의 교과 관련 성취 수준이나 학업 관련 교내 수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등을 통해서 학업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 자기도성, 적극성, 열정 이 모든 부분은 학생부에서 학업 관련 교내 수상 그리고 창의 체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나 학업의 소양도 이렇게 학생부를 통해서 사정관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혹시 자기소개서를 써봤다. 자기는. 네, 좋습니다. 꼭 미리 한번 써보세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쓰면은 막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방학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미리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참 좋습니다. 이게 올해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서울대 거. 네, 서강대, 고려대. 자기소개서 양식은 1, 2, 3번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대학이 똑같고 4번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대학이 똑같은 1, 2, 3번 문항인데 여기서는 가장 포인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1번의 포인트. 두 번째,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3개 이내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쓸 내용이 없어요. 열심히 한 친구는 쓸 내용이 정말 많아서 어떤 거를 골라서 써야 될지 고민인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친구는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좋고요. 세 번째,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학교 생활 관련된 태도, 친구들에 관련된 태도 등을 느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게 모든 대학에 다 공통된 1, 2, 3번 문항이고 4번 문항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경우도 다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경희대도 성장 과정과 지원학과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학업 계획 고려대학교는 지원한 동기와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충분히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쓸 내용들이 풍부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펼쳐놓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다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쭉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있죠. 자기소개서.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고 1번 이 문항은 어디에다가 넣는 게 좋겠다. 리스트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은 1번 문항에 넣는 게 좋겠다. 아, 이 내용은 뭐 3번 문항에 넣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막 쓰다 보면은 이 내용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지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쭉 만든 다음에 문항에 맞게 배치를 해서 글을 쓰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쓸 때는 꼼꼼히 검토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 최고라는 거. 문항이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라. 1번 문항에서 학업 관련된 거를 했는데 학업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묻는 문항에 맞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하다. 어떤 친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있는데 그 내용을 리스트만 다 써요. 저는 1학년 때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핵심 내용을 찾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명확하게 진로를 인식하라.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경제학과다. 그러면은 경제학과 교수님이 보신다. 생각을 하면서 1, 2, 3, 4번을 쓰는 게 중요해요. 흐름을 가지고 쓰면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미사 어구는 피하라. 그리고 평소에 쓰고 가다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 제가 면접을 보면은 친구들의 특성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정말. 근데 면접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노력을 투자를 안 하는 모습을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면접장에 가가지고 질문하면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은 긴장이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정말 많이 돼요. 그거는 저도 똑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 낯선 대학에 가서 교수님 2분 딱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혼자만 앉아 있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12년 동안의 결과의 합부를 가리기 때문에 더 긴장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우는 여학생도 봤어요. 그리고 다리를 막 떨어. 처음엔 안 떠는데 모르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원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마다 이렇게 특성들이 다 있어요. 이 특성들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요.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예상 질문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해 보세요. 미리 한 1분 정도나 2분 정도 분량으로 답변서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1학년 학생들 경영학과는 어떤 질문이 많았나 보면은 우리 경영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수님이 이렇게 던졌을 때 질문 답변 쉽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은 미리 고민을 많이 해보고 가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공유가치 창출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CSR과 CSV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이 내용을 왜 나왔냐면은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면접 갈 때는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야 돼요. 학교생활기록부 5번, 자기소개서 5번, 그리고 예상 질문 만들고 답변 만든 거 5번,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한 거. 그걸 가지고 모의 면접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가면은 여러분이 긴장을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그리고 항상 기출문제도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면은 좋다. 그리고 자기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쓴 서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꼭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친구는 진로가 바뀐 친구도 있죠. 1, 2학년 때는 A 진로인데 3학년 때는 B다.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 분명히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고려대는 이제 2분의 교수님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렇게 면접을 봤다.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학교 생활 중
학생이나 선생님과의 갈등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습니까? 이런 질문.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내게 뭐뭐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네, 또 쉬운 질문 같으면서도 어려운. 그리고 이렇게 연세대는 제시문을 준 거예요. 공통 제시문을 줘서 여기에 따라서 학생이 답변할 수 있도록. 면접 준비할 때 요약을 하면은 일정과 장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저거를 잘못 알고 못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장소, 캠퍼스가 상당히 큰 대학이 있어요. 네,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대학은 미리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난 이 대학이 꼭 합격하겠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는 건 꼭 전날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전날에. 제가 오늘 EBS 여기 강의장에 처음 왔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더 많이 왔으면 여기가 더 익숙하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꼭 일정과 장소 미리 확인하고 미리 가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평가 요소가 뭔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답변할 때는 평가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다 대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맞춰서 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완벽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거 고치는 시간만 해도 2주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은 꼭 해보세요. 모의 면접 친구들하고도 해볼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해볼 수 있고 부모님 앞에서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가기 전날 그리고 당일날 꼭 자기가 낸 제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5번 이상씩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질문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답변을 꼭 핵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물었는데 그것만 계속 답변하면 안 되겠죠. 적절한 분배.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래요. 여기를 왜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예, 그냥 제가 가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거야.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게 아니죠. 더 많은 걸 그 사람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할 때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사 추천서인데요. 이게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추천할 때 이렇게 체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항목별로. 교사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첫 번째는 추천인 자격 확인이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을 1년 이상 가르쳐 준 분이 있고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추천인 자격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친한 선생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아는 분, 그분께 부탁하면 좋죠. 그리고 최소 일주일 전에 부탁인데 저는 정말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꼭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에는 부탁을 드리는 게 좋겠다. 왜냐? 이 시즌에 다 몰려요. 모든 친구들이. 그쵸? 그리고 한 친구가 한 대학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천서도 여러 개가 쓰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못 써줘요. 그래서 미리 3, 4주 전에 부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내일 마감일이면 꼭 선생님께 선생님 저 내일 교사 추천서 마감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네, 올해도 있고. 왜냐? 너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주시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꼭 본인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걸 꼭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모든 강의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땐. 왜냐?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자기의 특성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수능 중심 전형이 더 강할 수가 있고, 어떤 친구는 논술이 더 맞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교과 성적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특성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즉 내가 이쪽에 시간을 많이 쏟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 대학 및 학과가 어디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대학은 100%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 가려 그러면은 1학년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대학 및 학과가 어디인가를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모집 요강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전공은 수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몇 명 뽑고 정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몇 명 뽑습니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고 자신의 특성을 감안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요섭의 핵심 포인트,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당연히 학업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적 관리 잘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중요시하는 이 전공 적합성 부분을 진로, 동아리, 독서, 전공 체험 등을 통해서 미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여러분의 성적이나 수업 태도나 인성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 저는 경제학과에 꼭 가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저는 수의학과에 꼭 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저는 꼭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평소에 한번 써보세요. 미리 써본 친구와 써보지 않은 친구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특성을 강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쓰고 고치는 건데, 단 유의할 점은 뭐냐, 너무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좋은 미사 오근만 남고 여러분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의 핵심은 뭐냐, 평소에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께 인사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사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특성들을 잘 적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면접은 핵심 포인트, 면접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보통 3배수 정도를 뽑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100명이다 그러면은 30명을 뽑은 거잖아요. 여기에 점수차가 많이 날까요? 학교생활기록부? 많이 안 나죠. 그렇죠? 합격한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면접이 100%예요. 평가 요소 보면은 1단계에서 끝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100%야. 그 대학은 정말 면접에 의해서 합격하고 불합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나는 무조건 이 대학에 가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정말 그 대학에 꼭 합격할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오늘 이 강의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